모두가 궁금해하는 데이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데이터에 미쳐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데이터 이야기, 데이터릭 지금 시작합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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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 멤버 소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박사님. 네, 자동화 생각에 뇌가 기기로 바뀐 박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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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김 팀장님. 네, 데이터 분석으로 밥 먹고 사는 김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기업에서 데이터 AI 교육을 담당하는 분석꿈나무 조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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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공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릭은 팟빵, 유튜브, 애플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페이스북 페이지와 노션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기 후원, 수시 후원, 각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가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계좌로 직접 정기 후원해주고 계신 규동량님, 웃는아이칠님 감사드리고요. 저희 플랫폼인 팟빵을 통해 정기 후원을 해주고 계신 달려또또님, 구현정님, 날아가는 오르크세님께도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조금 이전 에피소드이긴 한데 HR 데이터를 만나다 사례로 알아보는 HR 애널리틱스 에피소드에 호준 009님께서 만캐시를 후원해 주셨는데요. 일단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메시지를 남겨주셔가지고 읽어드리려고 해요. 마케팅 일을 하다가 데이터를 좀 더 깊이 해보려 준비 중인 사람입니다. 실무자가 갑자기 전환을 하는 게 두렵기도 하고 통계나 컴공, 심지어 코딩도 전혀 몰라서 계속 고민만 하다가 이번에 유료 교육도 듣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데이터 관련 현업자 인맥도 많지 않았는데 이 방송이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차 한잔 대접하면서 좋은 이야기를 듣는다는 마음으로 후원했습니다. 좋은 방송으로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네요. 와, 네, 감사합니다. 엄청 네. 마음이 따뜻해지는 댓글이에요. 김 팀장 울지 말고. 이런 칭찬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어서. 김 팀장이 이런 거에 꽤나 감동을 하는 그런 타입이죠. 그럼요. 네. 근데 김 팀장 칭찬한 거 아니지 않아요? 그러네. 우리 모두를 칭찬하신 거죠, 이 사람은. 야, 내 방송에 후원하셨는데? 허허 참. 네. 아이고. 넘어가고요. 그리고 박 박사님이 소개해 주실 댓글이랑 또 후원 있다고. 네네, 날아가는 오르크세님이 정기 후원을 후원 계좌 변동으로 인해서 재설정해 주셨고요. 네. 그 불편한 제절성에도 불구하고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알수록 모르겠다님이 그 확률 강의 고고라는 이름으로 후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댓글에 이름이 확률 강의 고고 이렇게 되는 거죠, 후원자 이름이. 네네. 계좌로 직접 후원해 주시면서, 그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름으로 쓰시는 분이 있나 보다 하고 들어가서 댓글에 감사합니다 하려고 봤더니 알수록 모르겠다님이 댓글로 책이 확률로 넘어가면서부터 뭔가 관념적인 내용들이 많아지니 좀 헷갈리네요. 역시나 확률은 뭘 봐도 어렵네요. 크크 확률 강의 좀 해주세요. 라고 쓰셨길래 알수록 모르겠다님이 하신 거구나 라고 알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확률 강의를 혹은 확률 컨텐츠를 어떻게 할지 조금 멤버들끼리 논의를 해보고 뭐 김 팀장이 하겠지 뭐. 뭡니까 이 떠밀기. 네. 준성님을 다시 부르든지.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네요. 네. 어쨌든 우리 주변에 천사들이 매우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면 경덕님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덕님도 있고요. 경덕님 지금 듣다가 깜짝 놀라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 그리고 그 다른 닉네임 쓰셨는데 네네네. 뭐였죠? 알수록 알수록 모르겠다가 아니라 기억하기 쉬운. 쉬운님. 네. 기억하기 쉬운 류기영님. 그 이름 기억하기 쉬웠었던 건데 지금은 어렵네. 네. 기억하기 쉬운님도 통계학 전공하셨으니까 맞네요. 도움을 통계학 요청할 해주실 수도 분들. 있겠고. 네. 근데 이게 통계학을 전공했다 그래서 확률을 쉽게 전달하는 거는 또 좀 다른 일인 것 같기도 한데. 네. 그래서 김 팀장이 그래도 하겠다는 거죠? 또 민다. 어쨌든 저희가 조만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팟빵과 유튜브 공지사항 채널 정보에 후원 계좌가 있거든요. 여러분의 후원은 콘텐츠의 기획과 운영에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방송을 들어주시는 모든 청취자,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잠깐만요. 근황 얘기 안 해요? 안 해도 돼요. 넘어가요 빨리. 나 근황 얘기할 거 있는데. 김 팀장, 근황 얘기할 거 있어요? 김 팀장 기특해. 그냥 얘기할 아주 것 같습니다. 기특하고만. 얘기해보세요. 무슨 일이 어떡하죠? 있었나요? 마음의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네. 쟤는 시킬 때 안 하다가 안 시키니까 자꾸 하려고 그러고. 그게 사람 마음이에요. 알았어, 해봐. 네? 내적 동기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두란 말이죠. 해봐. 오늘 준비한 내용 보니까 뭐 1시간 반 할 것 같은데 그 다음까지 한다 그러네.
야, 네, 준비에 앞서서 근황까지 얘기할 겁니다. 빨리 해, 빨리. 네, 오디오를 듣고 계신 분들은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김 팀장의 목소리가 좀 달라졌을 겁니다. 네. 네, 이 오디오 환경을 제가 한 80% 정도의 만족도로 지금 세팅을 완료했습니다. 이게 근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그 붐대라고 하죠. 이렇게 관절 형태로 생긴 책상에다 마이크를 고정할 수 있는 기구도 사고, 아, 그다음에 이런 파열음을 막아줄 수 있는 팝 필터도 사고, 아하. 침 가리개, 그리고 침 이 가리개. 마이크의 그 흔들림으로부터 생기는 진동을 막아주는 그 쇽이라고 하죠. 그것도 사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장비를 다 구축했습니다. 아니 거기에다가 음. 네, 녹음 전용 소프트웨어까지 지금 활용하고 있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했어요. 만약 이렇게 했는데도 음질이 더 좋아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좀 더 열심히 연구를 해봐야겠죠. 네, 장비를 샀기 때문에. 네. 김 팀장도 하드웨어 덕후 맞아. 하드웨어, 근데 이게 되게 마음을 내려놓고 산긴 한 거예요. 왜냐면 오디오 장비가 끝도 없더라고요, 진짜. 그게 어려웠어요. 내려놓고 산 거예요? 이거 엄청 내려놓고 최소한으로 나 잘못하면은 집에다가 지금- 계란판 붙인다. 지금 뭐지? 전문 유튜버가 추천하는 유튜버 기본셋 사신 거잖아요. 그것보다 조금 더 좋은 거. 아 진짜? 쟤 미쳤나봐. 그래놓고 지금 아니, 왜냐면- 기본했대. 말도 안 돼. 네, 이 모든 것이 저희의 방송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저는 또 이게 요즘에 온라인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 음질이 안 좋으면 막 몇 시간씩 듣기가 힘들겠더라고요. 힘들죠. 네, 그래서 뭐 몇백만 원은 안 쓰더라도 네네. 그래도 뭐 집안에 갖출 수 있는 거는 갖추는 게 예의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이번 방송은 아마 저번 방송보다는 좀 듣기에 낫지 않으실까 싶기도 합니다. 조금씩 더 나아지기도 할 거예요. 아마 제가 세팅을 계속 고민하고 있어서. 박 박사님 조금만 기다리면 김 팀장이 스튜디오를 살 것 같아요. 그거 괜찮은 것 같아요. 좀만 더 기다리면 되겠다. 그게 쌀지도 모르겠다. 집을 개조하는 일이. 그렇죠. 좀만 더 버텨봅시다. 그리고 근황이 하나 더 있어요. 네. 오. 어제 그 벌초를 하고 왔어요. 제 산소가 있어가지고. 아, 네. 네, 저희 이제 선산에 조상님들을 모시고 있는데 네. 이번에 추석 때 그 원래는 이제 벌초하는 분들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데 용역을 드리는데 이번에 사람을 못 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이제 큰아버님들하고 이제 사촌 형들이 모여가지고 하루 날을 잡아서 벌초를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많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벌초를 하면서. 왜냐면 우리가 보통 하기 싫은 일 할 때 많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나무를 자르고 잡초를 뽑고 그게 문제가 그 벌초를 할 때 봉분을 그 깎는 게 주요한 노동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그 산소의 입구부터 산소까지 길이 있잖아요. 그 길에 온갖 무성한 나무들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막 가시나무도 생기고 뭐 그래서 사람이 진입을 못 해요. 네. 그 길을 사람이 다닐 수 있게 거기에는 나무들을 다 톱질을 해가지고 잘라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또 마침 전기톱에 날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또 수동으로 네. 엄청난 이제 노동을 하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원래 모든 노동에는 가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떤 효용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노동을 하면. 근데 이 산소를 정리하는 이 노동은 과연 어떤 효용이 있는 것인가? 그 우리 큰아버지들께서는 조상을 잘 섬겨야 자손이 잘 된다. 마음이 이것을 편해지잖아요. 효용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마음이 편한 것도 있고 되게 좀 지금 김 팀장이 죄스러운 마음을 갖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김 팀장이 우리 뭐지? 구독 좋아요 눌러주면 기분이 좋아지자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기분이가 그거 좋아지죠. 기분이가. 완전 아니, 똑같은 건데? 근데 문제는 나는 기분이 좋아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죠. 너는 큰 아버지보다 밑에 있으니까 해야지. 그니까요. 그래서 이게 효용이 없는 노동이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했고, 네. 그 다음에 큰아버지가 하셨던 말 중에 되게 좀 인상적인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 이 산소, 이제 봉분이 있고 그 주변에 나무들이 자라잖아요. 네. 그 나무들이 하늘을 가린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게 이제 조상님을 답답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일인 거죠. 네. 그래서 이 나무들이 봉분을 가리지 않게끔 잘라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주변에 너무 큰 나무들이 생겨가지고 저희 친할아버지의 하늘을 이제 가리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큰아버지가 자기가 그 네이버 지도 있잖아요. 네. 네이버 지도의 위성 사진으로 이 산을 보고 다른 산들도 봤는데 우리 아버님의 하늘만 가려져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오. 그래서 제가 스마트하게 확인하셨어.
네, 이 스마트한 이 21세기의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해서 조상님의 마음을 이렇게 섬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헤아리셨구나. 네, 그래서 참 다양한 방식으로 기술이 활용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넘어가시죠, 빨리. 김 팀장의 근황 잘 들었습니다. 결론은 결론 조상님께 잘하자. 아니 이게 되게 놀랍지 않아요? 이 아니지, 데이터 마음이 올릭에서 우러날 때까지 그냥 어. 두어라이지. 조상님께 잘하면 음. 분석도 잘 된다. 뭐 그런 결론인가요? 아니 그냥 데이터 올릭에서 네. 선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데이터 올릭에서 조상님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알겠습니다. 그 전국에 있는 위성 사진으로 묘가 가려져 있는지 안 가려져 있는지를 판단한 다음에 그 자손들이 잘 됐는지를 한번 데이터로 분석을 해보자. 오, 되게 쓸데없고 재밌겠네요. 진짜 쓸데없고 재밌겠다. 원래 쓸데없고 재밌는 게 돈 버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정말요? 그럼요. 예. 그만해야 되겠다. 지금 그 청취자분들 MBTI 다 돈 끌고 얼마나 계신다. 벌겠어. 네, 그럼 저희 이제 본 방송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녹음을 하는 시점에 제일 최신 에피소드가 뭐냐면 데이터 분석가의 도구들 소프트웨어 편이에요. 김 팀장이 하셨던 에피소드. 아니죠. 준성님께 먼저 올라갈 텐데.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최근에 올라온 에피소드가 소프트웨어 편인데 좋아요 올라가는 속도가 장난 아니야. 아, 그래요? 그러게요. 오늘 올라왔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신기하더라고. 좋아요가 16개인 거예요. 그러네요. 놀랐어요, 저도. 김 팀장이 은근히 흥행을 되게 잘해. 사실 이게 어제 올라간 거잖아요. 그죠? 오늘이네. 네, 오늘이요, 오늘 오늘. 올라간 방송이네. 네, 저희가 녹음하는 날짜가 10월 지금 12일이니까 오늘 올라왔는데 오늘 하루 만에 16개가 벌써 좋아요가 올라와가지고 왜 그런 줄 알아요? 뭐 제가 어제 선산에 다녀왔어요. 야, 제가 되게 열심히 다듬고 왔기 때문에 조상님들이 보호하사 그렇구나. 좋아요가 늘어난다. 우리 이제 앞으로는 그로스 해킹을 할 게 아니라 봉분을 깎으러 가자. 뭐 이런 결론으로 되는 것 같아요. 네, 사람 일단 기본을 먼저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 편에서 저희가 김 팀장이 워낙 많은 좋은 이야기를 준비해줬기 때문에 다 다루질 못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 다음 편은 뭐냐라고 목 빠지게 기다리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 팀장이 추가로 준비했습니다. 뭐 한다고? 네. 사실 추가로 준비했다기보다는 그때 준비해놓은 거 못한 건데. 그렇죠. 네. 사실대로 말씀드려야죠. 네네, 그렇죠. 그때 못한 거죠. 그때 제가 준비했던 게 또 뭐였냐면은 제가 그때는 윈도우에서 쓰는 그 소프트웨어들을 설명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거 외에 또 우리가 이제 작업할 때 굉장히 많이 시간을 쓰게 되는 게 웹서핑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실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일단은 웹에서 시간을 굉장히 많이 보내게 되죠. 뭐 지금은 웹이랑 분리할 수 있는 작업은 오히려 드물 정도로 네. 그런 시절이 되었는데, 그래서 웹 브라우저를 잘 사용하면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어떤 작업이든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웹 브라우저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확장 도구들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해보세요. 네. 일단 저는 이제 크롬을 써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익스플로러도 예전에 써보기도 했었고, 그 외에 뭐 다른 웹 브라우저 이것저것 또 나오면 한 번씩 다 써보는데 가장 오랫동안 바꾸지 않고 쓰고 있는 게 크롬이에요. 크롬이 되게 가볍기도 하고 무엇보다 확장 기능들이 너무 훌륭한 게 많아서 기본 이 크롬에다가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을 추가로 설치하면 기능이 점점점 많아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뭐 R이나 파이썬에서도 라이브러리를 추가하면 기능이 계속 점점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무한히 기능이 확장된다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걸 쓸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크롬이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랫동안 쓰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 기능 먼저 설명드리려고 하거든요. 제가 이제 주변에 크롬 쓰시는 분들 보면은 크롬에 되게 좋은 기능이 있는데 많이 활용하지 않으시고 그냥 익스플로러 쓰는 것이랑 마찬가지로 쓰시더라고요. 그냥 이제 그 웹페이지를 보는 정도로만 주로 쓰시는 거죠. 여기서 이제 알아두면 좋은 기본 기능들을 이제 몇 가지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크롬을 쓰실 때는 꼭 구글 계정에 로그인 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웹페이지에 로그인할 때 아이디랑 비밀번호 입력하잖아요. 그런 게 이제 다 기록이 되어 있다가 어디 페이지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로그인을 해줍니다. 특히나 뭐 쇼핑몰이나 뭐 이런데 뭐 그냥 물건 한 번 사기 위해서 한 번만 가입하는 그런 곳들 있잖아요. 자주 방문하진 않고. 그런 데는 이제 아이디랑 비번을 다 일일이 기억하기가 어려운데 이제 크롬을 이용해서 로그인 한번 해놓으면 자동으로 저장이 되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신경 쓸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구글이 그 계정을- 비밀번호를 다 알고 있어갖고 제 거를 다 쳐다보는 거 아니에요?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다 자동 갖다 쓰고 막 그러는 거 아니야? 이거 무서워서 못하겠는데? 구글님께 모든 걸 드렸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가입할 때 암호도 우리가 맨날 그 조합을 생각해 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암호도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그런 기능들도 있어요. 어차피 이제 저장이 되니까 그거를 뭐 복잡한 암호라고 하도 기억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동 로그인 기능은 꼭 쓰시기를 권해드리고, 그 다음에 크롬에 제일 주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탭이에요. 탭. 탭. 그러니까 우리가 웹페이지를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네이버 뉴스에 들어갔다 그러면 보고 싶은 기사 타이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마우스로 한 번 클릭만 하면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면은 옆에다가 새로운 탭이 열리고 거기에 창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내가 보고 있던 창은 그대로 있고 또 다른 창이 조그맣게 하나 탭 형태로 떠가지고 그걸 본 다음에 원하면 이제 그것만 닫으면 이전에 제가 보던 창은 그대로 없어지지 않고 남아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기본 기능이거든요. 이 탭을 이용하는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컨트롤 클릭을 해서 이제 새 탭에다가 열어놓은 다음에, 저는 이제 보통 어떻게 하냐면 뭐 우리가 예를 들어 페이스북이나 뭐 어느 뭐 기사 목록이나 이런 걸 보면은 클릭하고 싶은 링크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게 아니라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여러 개의 링크를 다 클릭하는 거예요. 뭐 5개가 있다 제목이. 그러면 5개를 미리 컨트롤 클릭해가지고 다 여러 탭에다가 넣어 놓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다른 탭을 보고 싶으면 마우스로 탭을 클릭해도 되지만 이제 단축키가 있어요. 그래서 컨트롤 탭 하면 다음 탭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탭 하면은 이전 탭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왔다 갔다 탭을 옮겨 다니면서 내가 원하는 창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탭을 닫을 때는 각 탭 오른쪽에 X 아이콘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마우스로 클릭해도 되는데 단축키가 컨트롤 W예요. 그래서 이제 컨트롤 탭, 컨트롤 시프트 탭을 옮겨 다니다가 닫고 싶은 게 있으면 컨트롤 W 누르면 이제 닫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탭을 여러 개 열어놨는데 실수로 닫는 경우가 있어요. 컨트롤 W 눌러가지고. 혹은 내가 닫았는데 다시 찾아보고 싶을 때가 있겠죠. 그럴 때 컨트롤 시프트 T를 누르면 내가 닫은 탭들이 순차적으로 열립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전에 닫은 걸 열려면 컨트롤 시프트 T를 한 번만 누르면 되고, 2개를 열고 싶으면 컨트롤 시프트 T를 2번 누르면 첫 번째 닫은 거, 두 번째 닫은 게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는 가급적이면은 마우스를 쓰지 않고 단축키로 이동해 다니면서 작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뭐 기사를 여러 개 쭉 본다던가 아니면 이제 자료 조사를 하면서 여러 글들을 쭉 본 다음에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닫았는데 나중에 그 글 있었는데 뭐였더라 하고 다시 검색해보면 잘 모르겠고 못 찾겠고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방문 기록이 있어요. 크롬에 내가 어느 페이지에 몇 시에 들어갔었는지가 다 기록이 되거든요. 그래서 단축키가 컨트롤 H입니다. 그러면 이제 히스토리 창이 떠요.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들어갔던 페이지들이 시간 순으로 쭉 나타나고, 그 다음에 위에는 이제 검색창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검색할 때 사용했던 키워드나 아니면 그 페이지에서 봤던 글에서 있었던 단어 같은 것들 넣으면 그것만 이제 검색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저 이 기능 반대합니다. 왜요? 어째서죠? 딴짓하고 있는데 부장님이 지나가셔서 컨트롤 W를 누르면 부장님이 컨트롤 시프트 T를 누르실 거 아니에요. 무서운데? 네. 무섭습니다. 전국의 팀장님, 그- 부장님들 컨트롤 시프트 T는 누르지 말아 주십시오. 섬뜩한데. 그것보다도 방문 기록이 더 무서운데, 그렇게 따지면? 그렇죠.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나오니까. 네. 컨트롤 그다음에 이제- 시프트 N으로 새 창을 여시면 시크릿 창이 열려요. 그렇죠. 그 비밀을. 그렇죠. 그거는 컨트롤 시프트 T랑 방문 기록에 남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은 그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 박사 지금 모르는 게 있어요. 조 과장이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모르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잖아, 지금. 아, 그런 거야? 그런 게 있어? 난 몰랐는데? 자, 넘어갑시다. 근데 지금 그다음에 얘기하는 이제- 거 들어보니까 되게 저랑 거의 같은 형태로 사용하고 있어서 놀랐어요. 그리고 뭐지? 이거는 노판심이긴 한데 오늘 1시간 반 하기 싫거든요, 김 팀장? 그러면 1시간 반 하기 힘들면 2시간 합시다. 야. 마저 해주세요. 그 다음에, 네네. 우리 이제 구글에서 만든 프로그램이잖아요, 크롬이. 그래서 이제 구글 검색이 잘 되는데, 구글로 들어갈 필요 없고 그냥 주소창에서 검색하면 돼요.
그래서 위에 주소창을 마우스로 클릭한 다음에 거기다가 그냥 키워드를 입력하고 그냥 엔터를 치면은 내가 지금 보는 화면에서 검색 결과가 나오고요. 컨트롤 엔터를 치면은 새 창의 검색 결과가 나와요. 네, 그래서 그냥 어느 페이지에 있든 예를 들어 뭐 제가 페이스북을 보고 있다. 그럴 때 그냥 주소창을 마우스로 한번 클릭한 다음에 검색어 입력하고 컨트롤 엔터 하면은 페이스북 창은 그냥 그대로 놓고 새 탭에 구글 검색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주소창을 마우스로 클릭하는 것도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단축키가 있어요. 컨트롤 L 누르면 됩니다. 그럼 주소창으로 바로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F6 눌러도 돼요. 그러면 주소창으로 바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그냥 웹서핑 하다가 궁금한 게 있다 그러면 컨트롤 L 그 다음에 검색어 입력하고 컨트롤 엔터 요 패턴으로 작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글 검색 말고 뭐 가끔은 네이버도 검색하고 그 다음에 우리 요즘에는 유튜브 들어가서도 검색하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네이버로 접속해서 검색창을 마우스로 클릭한 다음에 검색어 입력하고 확인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구글 설정에다가 검색 엔진을 등록해 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설정에 검색 엔진 관리 요 메뉴에 들어가면은 검색 사이트를 등록한 다음에 키워드를 등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검색 쿼리 URL을 넣어 놓을 수 있어요. 그럼 이걸 이제 어떤 식으로 쓰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등록을 해 놓은 다음에 컨트롤 L을 눌러서 주소창으로 가죠. 그 다음에 알파벳 N을 누르고 나서 탭을 눌러요. 그러면 그게 이제 네이버 검색창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상태에서 제가 뭐 데이터 올릭 이렇게 검색하고 컨트롤 엔터 치면은 네이버가 열리고 거기에 데이터 올릭을 검색한 결과물이 나오는 거죠. 그 만약에 제가 유튜브에서 데이터 올릭 검색하고 싶다 그러면 유튜브에 검색 쿼리를 등록해 놓은 상태에서 컨트롤 L을 눌러서 주소창으로 이동을 하고 그냥 Y를 누릅니다. 이건 제가 등록해 놓은 키워드예요. 그래서 Y하고 탭을 누르면 유튜브 검색창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데이터 올릭 치고 컨트롤 엔터 하면은 창이 이제 탭이 새로 열리면서 데이터 올릭 검색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내가 원하는 만큼 뭐 다음도 좋고 뭐 빙도 좋고 원하는 만큼 검색 엔진을 여기다가 등록해 놓을 수 있어요. 이것도 되게 편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확장 프로그램을 쓰지 않고 그냥 기본으로 쓸 수 있는 기능들이에요. 아, 지금이 기본만 한 거예요? 네, 요거 네, 크롬 기본. 그러니까 요것만 해도 굉장히 유용하죠. 예, 이것만 잘 활용해도 이거를 쓰지 않았을 때에 비해서는 훨씬 편리할 거예요. 아, 제가 앞으로는 안 끼어들고 김 팀장이 쭉 에피소드 진행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만 그러지 마세요. 끼어들어 주세요. 하나만 끼어들면 2시간 해야 되잖아. 하나만 끼어들고 2시간 합시다. 궁금한 게 이 단축키 같은 것도 어디서 찾아봤을 거 아니에요. 검색하면 나와요. 근데 구글에서. 그 검색하게 되는 첫 번째 계기가 뭐예요? 예를 들면 계속해서 주소창을 클릭하다가 귀찮은데 단축키 없나? 이런 식으로 찾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구글 크롬의 유용한 단축키 모음 이런 데서 찾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을 다 쓰는데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걸 내가 계속 반복하잖아요, 뭔가를. 네. 혹은 불편하게 느껴지거나. 그럼 이게 분명히 단축키가 있거나 네. 아니면 확장 프로그램이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원래 그 탭 닫기가 X 아이콘을 누르거나 아니면은 마우스 휠 가운데 버튼을 누르면 아마 닫힐 거예요. 지정하기에 따라 그런데 그럴 제가 수 있죠. 네. 네, 그런데 제가 이제 구글에 들어가서 크롬 탭 닫기 단축키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하는 거죠. 그런 이제 불편한 걸 이제 발견할 때마다. 그렇군요. 그러면 궁금한 혹은 게 뭐- 있어요. 그 네네. 불편하다는 감각이 생기게 된 계기가 있을 거잖아요. 인생의 그냥 애기가 되자마자 우는 게 귀찮은데 불편한데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야. 야, 그거 미친 사람 아니야? 그거는 그러니까 한 3번 정도 울어보면 귀찮죠. 세 번 이상 뭔가 귀찮은 행위가 있으면 저는 네, 학습했거든요. 그때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 학습을 했다고요? 군대에서 마우스를 뺏기고 아, 행정병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편리함을 제가 체험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게 된 케이스지. 제가 그 그런 게 전부터 있으면 편리하구나라는 거 알고 나면은 그러니까 그런 단축키로 하는 게 나한테 더 좋구나라는 걸 그때 알게 된 거죠. 음... 그 전에는 그렇게 안 했었어요. 저는 단축키 레벨이 아니고 아예 내가 손을 안 대고 싶어라는 레벨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축키도 그렇지 효용성이 있구나라는 걸 그때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김 팀장은 언제 그런 체험이나 경험이 있었으니까 그 다음부터 하려고 노력했을 거잖아요. 제 생각에는 유전자에 있어요. 이거는 크롬의 문제가 아니고 뭘 하든지 저는 반복하는 걸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이거 반복 안 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성격의 문제다. 근데 이상하다. 아이러니하다. 김 팀장이 세상에서 제일 반복을 많이 하는 직업인 강사를 하고 있다는 게
제가 말하는 걸 반복한다고요? 똑같은 내용을 계속 강의하잖아요. 그거는 네. 이런 차이가 있죠. 제가 크롬에서 어떤 반복해서 키를 누르는 것은 저의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할 뿐이지만 제가 말을 반복하는 거는 저에게 수익을 가져다 그러니까 전혀 다르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효용이 발생하는 거니까 전혀 다른 네, 얘기입니다. 수긍이 됩니다. 넘어가시죠. 네. 지금까지는 이제 크롬의 아주 기본 기능들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크롬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확장 프로그램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 왜 저는 이제 탭을 여러 개를 열어놓고서는 웹서핑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어느 페이지에 들어가면 보고 싶은 글이 너무 많은데 이거를 하나씩 들어갔다가 다시 백으로 했다가 하기가 싫고 그 다음에 백하면은 그 모양이 이미 달라져 있잖아요. 요즘에는 실시간으로 페이지가 계속 바뀌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보는 이 상태에서 여러 탭을 다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제가 기사 사이트에 들어가서 막 탭을 20개를 열고 막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링크를 막 열 몇 개를 띄워놓고 막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엄청 일단 이렇게 탭이 많이 뜨면 일단은 크롬이 기본적으로 느려지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제가 지금 열어놓고 지금 다 볼 수는 없잖아요. 나중에 뭐 몇 시간 후에 보고 싶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일 이 글을 좀 더 심도 있게 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 띄워놓은 탭들을 저장해 놓게끔 해주는 확장 프로그램이 있어요. 원탭이라는 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쓰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기사를 20개를 띄워놨어요. 이 상태에서 이 원탭 확장 프로그램 아이콘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 탭들이 전부 다 닫히고 페이지가 하나만 생겨요. 그리고 그 안에 내가 열어놨던 탭들의 목록이 쭉 생깁니다. URL하고 제목이 목록이 쭉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얘는 제가 크롬을 종료했다가 다시 열면은 그대로 이 목록이 살아있어요. 탭들은 다 닫혀있지만.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제가 보고 싶은 것만 마우스로 클릭해가지고 열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목록은 텍스트 파일로 저장을 할 수 있어요. 저장해서 누군가한테 보내줘도 되고 아니면 웹페이지로 공유하는 기능도 있어요. 이 목록 자체를. 그래서 제가 뭐 만약에 10개의 URL 리스트를 원탭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그냥 요 공유 기능을 마우스로 한번 클릭하면 URL이 또 하나 생기거든요. 이거를 이제 누군가한테 보내주면 이 10개의 URL을 다른 사람이 똑같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이런 걸 사용하고 있고 이게 크롬이 탭이 많아지면 늘어지는데 요 원탭을 사용하면은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크롬에 그 탭 고정 기능 아시죠? 그 탭을 띄워놓고 나서 우클릭을 한 다음에 고정 이렇게 누르면 이 탭의 크기가 조그맣게 바뀌어요. 그러고 나면 얘는 크롬을 종료했다가 다시 열면은 그냥 그대로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번, 왜 그런 거 있죠? 그 크롬 열자마자 항상 들어가는 사이트 같은 거 혹은 매번 띄워놓고 작업을 하는 그런 데가 있거든요. 저의 경우에는 그 iOS 메모 앱을 항상 쓰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고를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원탭하고 탭 피너 요 두 개는 이제 항상 탭을 이용해서 크롬을 사용할 때는 항상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메움이라고 하는 확장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발견하고 진짜 엄청 깜짝 놀랐어요. 이건 뭐냐면 그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페이스북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오른쪽 위에 지구본 모양 아이콘 있고 그 다음에 뭐 메시지 아이콘 있고 그 다음에 뭐 왼쪽에 내 프로필 아이콘 있고 아이콘이 막 수십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수십 가지 아이콘 중에 내가 원하는 거를 우리가 쓰는 방법은 이제 PC에서 작업한다 그러면 마우스로 그 포인트를 아이콘 위로 옮긴 다음에 클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비메움이라고 하는 툴을 쓰면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냐면 키보드에서 F키를 눌러요. 그러면 화면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뭐 위에 이름 쓰고 아이디 쓰고 뭐 한 다음에 밑에 예를 들어서 확인 버튼을 누르고 싶다. 이럴 때 F를 딱 누르면 확인 버튼 위에도 이게 링크니까 그 위에 또 조그만 아이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A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A를 누르면 자동으로 확인 버튼이 눌러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언제 유용하냐면 페이지 돌아다니다 보면은 너무 작아가지고 클릭하기 힘든 아이콘들 있죠. 예를 들면 뭐 기사, 광고 이런 데 보면 조그맣게 X 있는데 그거 누르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럴 때 F를 누르면 그런 아이콘들 위에 링크 앞에 다 이렇게 키가 하나씩 붙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 F 한번 누르고 뭐 S 한번 누르고 이러면 이제 바로 그걸 닫아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뭐 공인인증서 같은 거 이렇게 웹 브라우저 위에 뜨면은 그런 것들도 다 이 F 키를 누르면 링크를 다 자동으로 단축 아이콘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요 비미움 이거를 설치하면은 마우스를 거의 쓰지 않고 대부분의 웹서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조금씩 존경심이 들기 시작하는데. 왜요, 왜? 이런 이거 엄청 유용해요. 이런 이것도. 거를 그 찾아서 내 손에 익히는 시간도 필요한 거니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확장 프로그램들은 그냥 되게 직관적이라서 제가 뭐 특별하게 이걸 배우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이게 설치를 하면 이렇게 쓰는 거구나 이제 금방 알 수 있는 작은 프로그램들이에요. 그렇군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제 강의 들으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책 보신 분들한테 그 문의 메일을 많이 받는데 네. 그러면 제가 항상 안내 멘트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제가 운영하는 페이스북 커뮤니티 데이터 분석 커뮤니티가 있는데 여기에 질문을 올리시면은 알 사용자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한테 질문하시는 것보다 더 빨리 좋은 답변을 얻어보실 수 있을 거니까 한번 가입해보시라 이 얘기를 항상 해요. 네. 한 3-4문장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어떻게 하냐면 메모에다가 이거를 이렇게 미리 저장을 해놓은 다음에 드래그해서 복붙 이렇게 해왔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한 가지가 아니고 뭐 계좌도 보내야 되고 주소도 보내야 되는데 이걸 메모로 다 관리하기가 귀찮잖아요. 그래서 텍스트 블레이즈라는 확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거를 설치하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주소, 전화번호, 계좌 이런 것들을 미리 입력을 해놓은 다음에 키워드를 등록을 해놔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뭐 데이터 분석 커뮤니티에 가입해주세요 어쩌고저쩌고 이게 이제 세 문장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 문장 단락 전체의 이름을 데이터, DATA라고 만들어놔요. 네. 그럼 이렇게 하고 나서 제가 메일을 쓴 다음에 슬래시하고 DATA하고 엔터를 치면 자동으로 요 단락에 쏙 들어가는 겁니다. 오. 그리고 만약에 뭐 주소를 써야 된다 그러면 제가 뭐 어드레스 뭐 ADDR 이런 식으로 이제 등록을 해 놓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슬래시하고 ADDR 엔터 하면은 또 주소가 쏙 들어가고 계좌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자주 입력하는 문구들은 이렇게 등록을 해 놓고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텍스트 블레이즈. 저도 사실 그렇게 많이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특히 조 과장은 안내하는 글을 많이 써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많이 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좋은 게 뭐 폰트도 다 미리 지정해 놓을 수 있어요. 네. 그 텍스트 내용뿐만이 아니라 뭐 글씨체, 색깔, 크기 이런 것들 다 등록을 해 놓고 나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는 뭐 그냥 검정색 글자만 쓰니까. 네. 네. 그 다음에 이지 리더라는 확장 패키지가 있어요. 이거는 지난번에 뭐냐면 이지 PDF는 지난번에 했던 거죠? 이지 PDF는 PDF 편집할 수 있게 해주는 툴이고요. 요거는 이지 리더. 네. 네, 이지 리더. 이건 뭐냐면 그 웹페이지에서 어떤 글을 볼 때 글 옆에 막 온갖 쓸데없는 것도 다 있잖아요. 막 메모도 붙어 있고 뭐 메모가 아니라 메뉴도 있고 네네네. 그다음에 제목도 있고 광고도 있고 막 온갖 게 있기 때문에 집중해서 글을 보기가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쵸. 저는 특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보다가 옆에 있는 링크 있으면 괜히 클릭해 보는 거예요. 글 다 읽지도 않았는데. 네. 그래서 넘어가서 쓸데없는 거 읽다가 다시 원래 읽던 글로 넘어오면 흐름 끊겨갖고 집중 안 되고 이런 일이 되게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지 리더라는 이 확장 패키지를 이제 이용하면은 제가 글을 보고 있을 때 이게 웹페이지는 여러 단락으로 페이지들이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 웹페이지가 이렇게 짜집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딱 그 글이 있는 페이지 위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올리면 그 부분만 딱 따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면 그 전자책 뷰어 같은 거 볼 때처럼 네. 아주 보기 편한 형태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오. 그래서 광고나 뭐 링크나 이런 거 싹 다 사라지고 그림 이미지 전부 다 없어지고 그 핵심 컨텐츠만 그것도 이제 보기 좋은 폰트와 보기 좋은 이제 배경색까지 적용을 미리 해놓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마치 이제 전자책 볼 때와 같은 이제 집중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글을 읽게 되는 거죠. 가독성을 굉장히 높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게 프로그램이 아직도 남아있네요. 네? 이게 한 3년에서 5년 전에 한참 붐이 일었던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맞아요. 요런 툴들. 그 뭐지? 뭐 리더빌리티였나? 뭐 그런 거라든지 몇 개 더 있는데 그때 맞아요. 다 망했죠. 그래서 남아있는 게 있나 보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지금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저는 그게 그때 쓸 때 왜 안 썼냐면 한글 사이트에서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썼군요. HTML 태그를 기준으로 동작하는 애라서 한글 사이트에서 잘 안 됐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쓰다가 불편해서 안 썼어요. 제가 왜 이거를 이제 살아남은 툴을 찾아서 쓰는 거냐면 망한 툴들 이제 어떤 툴을 쓰다가 망하고 나서 이제 찾아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다 이것저것 다 써보는데 자꾸 애들이 망하거나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사용성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쓰다가 이지 리더로 이제 정착을 한 겁니다.
이거 좋은 게 한글 폰트도 다 적용할 수 있고 저는 주로 이제 어떻게 쓰냐면 페이스북에 글을 되게 길게 쓰는 분들이 간혹 있잖아요. 혹은 이제 중요한 글을 페이스북으로 공유하시거나 그러면 페이스북에서 읽기가 좀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알람도 막 뜨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주로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기사 읽을 때 기사에 너무 광고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럴 때 요 이지 리더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메일 보내면 구글 메일은 좀 불편한 게 상대가 메일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네이버 메일이나 이런 거는 그런 게 지원이 되는데 그래서 메일 트랙이라는 확장 패키지가 있어요. 이거를 설치하면은 메일 보내고 나면 밑에 상대가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몇 시 읽었는지도 나오고 여러 번 읽으면은 읽은 횟수도 알 수 있어요. 이거 지메일에서 트래킹 못하게 막아놨을 텐데 지금 동작하나요? 잘 됩니다. 어. 지메일에서도 잘 돼요. 네. 그 다음에 그 뭐 다들 이제 웹 서비스 이용하면은 짜증나는 게 광고잖아요. 그래서 애드블록이라는 확장 패키지를 쓰면은 모두는 아닌데 한 80% 정도의 광고는 제거를 해줘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그 기사 볼 때 광고 보기 싫은 거 많잖아요. 이거 애드블록 설치해 놓으면은 잘 막아줍니다. 그 다음에 그 요즘에 웹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쿠키라고 하잖아요. 쿠키. 우리가 어느 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누가 들어와서 뭘 봤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기록으로 남겨서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걸 활용하는데 이게 이것 때문에 되게 웹페이지를 이용하면 느려지거든요. 이게 내 데이터를 계속 트래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스트리라고 하는 확장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거를 깔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막아준다. 이런 걸 트래커라고 하거든요. 이런 거를 막아주고 그 다음에 어느 페이지에 들어가면 이 페이지가 내 데이터를 지금 추적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도 다 알 수 있어요. 물론 이거는 웹페이지 운영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면 내가 무슨 활동을 하는지를 데이터로 만들지 못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좀 뭐랄까요, 데이터를 남한테 주기 싫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속도 면에서도 이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쓰고 있어요. 광고가 큰 시장인 거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브라우저 레벨로 지원하는 도구도 있긴 하거든요. 워낙에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맞춤법 검사기, 이거는 아마 많이들 쓰고 계실 텐데 보통 뭐 맞춤법 검사 사이트에 들어가서 사용을 하잖아요. 저는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는 나라인포테크에서 만든 맞춤법 검사기가 있어요. 부산대학교 인공지능 연구실 여기하고 나라인포테크 같이 만든 거. 이게 이제 제일 유명하고 네. 그 신문사 기자들도 이걸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이제 쓰면 제일 좋긴 한데 매번 페이지에 들어가서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해야 되니까 이게 좀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걸 자동으로 그 마우스로 드래그 한 다음에 단축키를 누르면 바로 맞춤법 검사를 해주는 확장 프로그램이 있어요. 한국어 맞춤법 검사기. 이게 프로그램 이름이에요. 그래서 드래그 한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E 하면은 됩니다. 근데 요거는 맞춤법 검사기가 사람인 거를 쓰고 있어요. 원래는 네이버 맞춤법 검사기 API가 제공이 돼서 그거를 사용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막혔나봐요. 그래서 사람인으로 바뀌어 있는데 뭐 그것도 성능이 괜찮기 때문에 요거를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는 뭐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 자료를 볼 때가 많은데 영어 단어 모를 때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네이버 사전 들어가서 영어 사전에서 검색해도 되는데 이것도 확장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이버 영어 사전 확장 프로그램. 그래서 요거를 설치해 놓고 그냥 영단어를 마우스로 더블 클릭하면은 자동으로 사전이 조그맣게 떠서 툴팁 같은 걸로 단어를 알려줍니다. 따로 페이지에 들어갈 필요 없이. 그리고 또 파파고 번역 많이 쓰실 텐데 파파고 번역도 확장 프로그램을 깔아놓으면 되게 편해요. 그러면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로 영문 단락을 쭉 들어가면은 바로 번역해가지고 툴팁에다가 띄워줍니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영문으로 글을 작성해야 될 때가 있는데 뭐 미국에서 오래 계셨다거나 영어권 국가에서 학습을 오래 하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영문자를 문법 틀리지 않고 작성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럴 때 자동으로 영어 문법을 교정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머리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확장 패키지를 깔아놓으면은 제가 이제 영단어를 입력하면은 영어 문장을 입력하면은 그 밑에 바로 맞춤법을 교정을 해줍니다. 오타가 있거나 뭐 아니면 표현을 더 매끄럽게도 바꿔줘요. 제가 잘 쓰지 않는, 그러니까 연미권 사람들이 잘 쓰지 않는 표현을 쓰면은 이렇게 바꾸는 게 더 좋다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해줍니다. 그럼 그걸 마우스로 클릭을 하면은 자동으로 제 문장을 교정을 해주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제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주요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래머리 강추. 확장 프로그램, 그래머리. 진짜 강추예요. 웬만한 영어 잘하는 친구한테 물어보는 것보다 이거 쓰는 게 훨씬 낫습니다. 네네. 그리고 뭐 참고로 제 주변에 영어 그 학교에서 영어 선생님들 있잖아요. 영어 선생님들 시험 문제 내실 때도 이거 많이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유료 모델이랑 무료 모델이 있죠? 그렇죠.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게 문장의 양 차이도 있고
그 다음에 그 프리미엄으로 가입을 하면은 더 디테일하게 교정을 해주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어디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도 알려주고. 이거 워드에도 애드온 할 수 있고 뭐 그럴걸요, 아마? 맞아요, 네, 맞아요. 마이크로소프트 워드에도. 워드에다가 설치할 수 있습니다. 네네네. 너무 좋더라고요. 네. 여기까지가 네 제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확장 프로그램들이고, 요거는 한 번만 설치해 놓으면은 이제 크롬 로그인 하잖아요. 그럼 로그인 하면은 얘네가 자동으로 설치가 다 돼요. 다른 PC에서 쓰더라도. 뭐 어디에 갔든지 간에 이제 구글 크롬 로그인만 하면은 자동으로 쭈루룩 설치가 돼서 사용할 수 있게 세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항상 이렇게 기본적으로 세팅해 놓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자주 쓰는 건 다 소개해 주신 거예요? 아니면 한 999개 정도 더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한 게 한 50개가 있고요. 그 중에 30개는 간헐적으로 쓰기 때문에 이게 확장 프로그램을 껐다가 켰다가 할 수 있어요. 메뉴에서. 그래서 걔네는 꺼놓고 가끔 쓰고 항상 상시로 쓰는 것들만 소개해 드린 겁니다. 아니 50개 아니 50개면 50개 확장 프로그램마다 아주 간단한 단축키가 하나씩만 있어도 50개를 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외우려면 그렇죠. 근데 뭐 단축키 안 써도 마우스로 클릭만 해도 되게 편한 것들이라 와, 김 팀장도 제 뇌의 메모리가 허용하는 한도에서 쓰는 거죠. 탭이 더 중요해요? 확장 프로그램이 더 중요해요? 그런 엄마 아빠 같은 질문을 하고 있었는데 둘 다 중요하지 무슨 그런 질문을 하냐. 아니, 왜냐면 그 확장 프로그램이 50개면 걔도 메모리가 어마무시하게 잡아먹을 거거든요. 그니까. 그러니까 다 꺼놔요. 다 꺼놓고 뭐? 20개만 열려 있다니까요. 걔네는 그러니까 다 그리고 확장 지금- 프로그램이 좋은 게 되게 최적화가 잘 되어 있어서 메모리를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아요. 원탭으로 탭을 줄이면 무슨 소용이야? 20개가 떠 있는데.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소개 못한 게 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지난번 제가 그 윈도우 유틸리티들 소개해 드렸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 못 드렸으나 굉장히 핵심적인 프로그램들이 또 있어요. 네네. 일단 첫 번째는 모두의 프린터. 이게 프로그램 이름이거든요. 이거 뭐냐면 우리 관공서 사이트 들어가서 뭐 어떤 서류 같은 것들 그거 집에 프린터기 설치 안 되어 있으면 저장도 못 하잖아요. 뭐 PDF로 인쇄 이런 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두의 프린터 이거를 설치하면은 가상 프린터를 만들어 주는데 원래 가상 프린터로 출력이 안 되거든요. 관공서 사이트에서는. 근데 이거는 해줍니다. 그래서 PDF로 다 저장해 놓을 수 있어요. 모든 서류를. 네, 이거 완전 꿀 프로그램이고, 또 하나는 이것도 관공서와 관련된 건데, 우리가 막 관공서 사이트에 가입하면은 막 온갖 보안 프로그램들 다 깔리잖아요. 막 키보드 보안, 뭐 액티브엑스 뭐시기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깔리고, 문제는 이게 프로그램 이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지우기도 어려워요. 그 다음에 그 컴퓨터를 실행하면은 자동으로 실행되는 것들이라 메모리를 엄청 먹고,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다 찾아서 지워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이름은 구라 제거기예요. 이게 프로그램 이름입니다. 구라 제거기. 그래서 뭐 은행 사이트에서 뭐 업무를 뭐 빡세게 한번 봤다. 그러고 나면 관공서 사이트에서 뭔가 일을 많이 보고 났다. 그럼 온갖 게 설치됐는데 요걸 한번 실행해주면 깨끗하게 지워집니다. 모두의 프린터하고 구라 제거기. 관공서의 프로그램들은 다 구라다. 아마도 이 제작하신 분께서는 그런 관점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구라 제거기는 저도 잘 쓰는 도구인데 왜 그러냐면 여기 금융권이나 관공서에 사용하는 의무 보안 프로그램들이 뭘 하냐면 컴퓨터 동작을 자기네가 추적해요. 네,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사실 사용자 행동 데이터를 기준으로 판매를 하거든요. 판매하는 걸로 수익 창출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필요한 단계 때만 설치해서 쓰고 바로 이거 지우고를 계속 다시 하는 편이에요. 네. 저도 그래요. 그리고 이게 관공서 사이트 프로그램도 웃기는 게 설치 다 했는데 다음 달에 들어가면 또 설치하라 그러고 업데이트 되면 그게 또 회사마다 사용하는 버전도 다르고 뭐 그런 그러니까요. 식이어갖고 이게 사용자 컴퓨터에 그런 걸 설치하도록 강제하는 게 좋은 관행이 아닌데 우리나라에 좀 많이 남아있어서 좀 아쉽죠. 그래서 그냥 구라 제거기로 싹 지우고 나중에 들어갔을 때는 요즘에는 통합 설치 프로그램 올려주잖아요. 거기에 그렇죠. 하나하나 설치하지 말고 그냥 통합으로 한 번에 설치하고 요게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게 차라리. 요즘 또 그리고 어지간하면 폰으로 하니까 웹으로 들어갈 일도 잘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폰으로 할 수 있으면 폰으로 하는 게 네. 훨씬 편한 것 같아요. 요즘에는. 어지간하면 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프로그램들이고 우리 멤버들도 자주 쓰는 툴 있으면 소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조가장은 어떤 거 뭐 쓰는 거 있습니까? 뭐 오늘 김 팀장이 꿀팁을 너무 많이 방출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희 구글 크롬을 열었을 때 북마크 설정할 수 있잖아요. 작은 아이콘으로
북마크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 이것만 잘 써도 꽤 괜찮아요. 꽤 괜찮아서 북마크를 잘 쓰시면 좋겠다는 거 하나 추천을 드리고 저는 포켓이라는 앱을 쓰고 있거든요. 하나만 추천을 드릴게요. 혹시 두 분 포켓 아나요? 네, 저도 잘 쓰고 네, 있습니다. 포켓 저의 확장 도구에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포켓이라는 그 확장 프로그램 설치를 하면 방문했던 웹사이트, 뭐 아티클 이런 것들을 말 그대로 주머니에 넣어놓은 것처럼 어딘가에 갈무리해 놓고 웹에서든 아니면 이제 핸드폰에서든 아니면 뭐 패드 같은 그런 기기에서든 다 볼 수가 있어요. 구글로 로그인 해놓으면. 그래서 이제 뭐 그런 URL 같은 거 어딘가 따로 보관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포켓에만 넣어놓으면 썸네일도 예쁘게 돼서 어떤 내용을 이제 내가 갈무리했는지도 금방금방 알 수 있고 거기에 태그 같은 것도 달 수도 있고 그런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전 이거 하나만 추천드리겠습니다. 혹시 제가 말씀드렸던 확장 프로그램 중에서 조가장 쓰는 거 있어요?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는데 아, 그래요? 같은 취급 받고 싶지 않아서 스킵하겠습니다. 아니, 취급이라뇨. 아니, 무슨 그런 식으로 말씀하십니까, 섭섭하게. 같은 대접 받는 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냥 안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박 박사도 소개해 주세요. 네. 김 팀장이 마이크 사는 걸로 지금 하드웨어도 비슷하게 갔는데 좀 비슷하다고 해줘요. 하는 거 엄청 자주 하고 있어요. 저 하드웨어 덕후로 가면은 저 집안 거덜납니다. 나가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제가 개발하는데 쓰거나 제 환경에 쓰는 위주가 대부분인데 우선 전 제이슨 뷰라고 하는 확장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API의 결과물이 제이슨이라는 자료형으로 출력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좀 보기 좋게 예쁘게 정리해서 출력해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애드블럭은 다들 아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크롤링 해야 되는 일들이 자주 있어서 셀렉터 가젯이라는 확장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마우스를 어떤 웹 글자나 이런 데다가 올리면 얘가 어떤 CSS 선택자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얘는 같은 애들은 뭐가 있는지를 한 번에 보기 쉽게 제공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어렵게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게 크롬에 있는 그 개발자 도구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개발자 도구는 그 마우스 클릭해서 나오면은 어떤 걸 하나로 그 HTML 코드로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보여줘요. 근데 이제 이 셀렉터 가젯은 제가 그거 개발자 도구 열지 않아도 그냥 화면에서 마우스를 가면 어떤 요소가 지금 선택이 된 거고 걔가 어떤 요소 이름으로 되어 있고 같은 하이라키의 이름에 있는 애들은 뭐뭐뭐요를 시각적으로 보여줘요. 네, 제가 그럼 이거 박 박사는 네. 크롤링 할 때 주로 쓰는 건가요? 크롤링 할 때? 그쵸. 얘는 크롤링 말고는 쓸 이유가 별로 없는데? 크롤링 할 때 웹페이지 구조를 파악할 때? 네, 빠르게 파악하기 좋게 설계되어 있고 뭔가 사람들한테 설명해 줄 때도 얘가 조금 더 편하더라고요. 왜냐면 HTML의 노드니 태그니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보다 거기 써져 있는 거 그대로 사용하세요 라고 설명하면 끝나니까. 그 이름이 그대로 나오니까. 그쵸. 얘가 각각이 뭐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써야 돼요. 이렇게 설명해 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네. 네, 그게 저한테는 되게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제 웹 브라우저의 사용 도구로서 사용하는 거는 크게는 두 가지인 것 같은데 하나는 다크 리더라고 하는 확장팩이에요. 다크 리더는 페이지의 뷰, 그러니까 어두운 화면 테마를 제공하는 애들이 꽤 있는데 그 어두운 테마를 네이티브로 제공하지 않는 애들을 어둡게 자동으로 변환해줘요. 클릭하면 그냥 켬 요것만 수행하면 바로 되거든요. 그래갖고 저는 이거를 굉장히 편하게 잘 쓰고 있어요. 제일 좋은 데가 놀랍게도 페이스북입니다. 맞아. 페이스북이 생각보다 굉장히 잘 돼요. 그래서 저는 되게 잘 쓰는 확장팩 중에 하나고 거기다가 얘는 장점이 개별 사이트마다 테마에 대한 디테일도 지정할 수 있고 어떤 사이트는 하지 마세요 이런 것도 다 지정할 수 있어서 다 그걸 가지고 있고 그거 처음부터 들어가면 바로 동작하게 수행을 해주고요. 다크 모드가 좀 이제 눈에 안 아프니까 밝은 색은 빛이 밝잖아요. 그러니까 어두운 색으로 보는 걸 저는 선호하는데 그래서 이걸 잘 쓰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최애하고 있는 확장팩은 푸시블렛이라고 하는 확장팩입니다. 엄청 잘 쓰거나 그러진 않는데 이 휴대폰의 알람으로 오는 메시지를 컴퓨터에도 공유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네, 그래갖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문자 인증을 해야 되면
문자 인증 누르고 나서 제가 휴대폰을 다시 안 봅니다. 그냥 컴퓨터에 떠요. 그 문자가 무슨 문자가 왔어요라고 본문까지 이제 알람에 뜨니까 그게 같이 PC에 와서 그거 보고 인증을 한다든지 같은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휴대폰 알람으로 오는 거를 그대로 다 PC 알람에서 다 같이 볼 수 있어갖고 저는 좋은데, 요즘 이걸 다른 걸로 해보려고 하는 시도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같은 알람이 저한테 여러 개 와서 저는 지금 불편하고 있어요. 지금 큰일 났어 이것 때문에. 알람이 너무 많이 와서. 같은 알람으로 이제 휴대폰이랑 윈도우 PC가 아예 네이티브로 알람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써보려고 키고, 그 다음에 카톡 같은 경우는 카톡 자체 알람도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카톡이 오면 알람이 동시에 최소한 3개 이상 뜨는 거예요. 네, 지금 좀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귀찮아서 못하고 있는데, 이걸 정리하면 좀 깔끔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전에는 푸시블레만 사용하고 있었고, 얘는 저한테 되게 유용한 도구였어요. 개인적으로는 어떤 서버 사이드에서 작동하는 무언가 결과물들, 그런 것들에 대한 최종 결과에 대한 알람을 받아볼 때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개발자들도 많이 쓰실 거예요, 아마. IFTTT가 약간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IFTTT랑은 조금 달라요. IFTTT는 그러니까 자동화 도구인데, 어떤 앞에 프로그램이 동작하면 뒤에 프로그램을 시행해 주세요 같은 뜻이에요. 근데 푸시블렛은 그냥 메시지예요, 메시지 메시지만? 전달. 예, 예. 그러니까 푸시 노티피케이션을 개인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뜻에 가까운데, 그러니까 그거에만 최적화되어 있다. 네네네. 그래서 메시지 채널에만 최적화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누구한테 뭘 보내고 싶어 요런 데에 관심이 많아요. 네. 오늘 소개받은 것 중에 나는 푸시블렛이 제일 땡기네. 김 팀장 미안. 저는 좀 반대합니다. 푸시블렛. 그래요? 왜요? 저는 알람이 울리는 모든 걸 꺼놓고 살거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김 팀장이 얼마나 이상한 사람인가를 잘 알아봤습니다. 이상한 사람이라니. 죄송합니다. 말이 혼나왔습니다. 와, 이거 김팀- 방금 지능적으로 하셨는데? 김 팀장이 참, 네. 김 팀장이 얼마나 유용한 도구를 잘 쓰는 사람인가, 이 얼마나 똑똑하고 멋진 사람인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참. 멤버 소감 듣고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 박사님 먼저 들어볼까요? 네네. 제가 쓰는 것도 꽤 많이 쓰시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그 방향성이나 목표가 비슷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필드가 다르니까 생기는 그 종류의 차이가 좀 있을 뿐이지, 이렇게 하고 싶구나 저렇게 하고 싶구나의 감각은 좀 충분히 제가 공감이 돼서, 그런 데서는 좀 와, 비슷하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 신기한 포인트는 저는 아까 조 과장이 얘기하신 것처럼 단축키를 굉장히 많이 쓰려고 하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 캐파보다 많이 쓰는 것 같기는 한데? 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저는 오히려 아예 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없게 일을 없애버렸으면 없애버렸지, 일을 안 하려고 뭔가 더 노력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포켓 같은 경우도 저는 지금 쓰다가 포기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탭을 많이 켜야 됩니다가 아니고, 켜져 있는 것 중에 제가 얼마 이상 안 봤으면 그냥 꺼버려요. 저한테 유의미하거나 필요하면 다시 보이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식의 접근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최근에는 제가 이제 뭔가 컨텐츠에 대한 욕심도 저도 많은 편이긴 한데, 제가 필요한 걸 쭉 다 켜놓고 저는 속독을 한번 쫙 한 다음에 괜찮네 싶으면 저장, 괜찮네 싶으면 저장, 이걸 한번 싹 하고 끝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시간 날 때 저장한 걸 다시 보고 나면 다음에 뭐 하냐면, 그거에 관련된 사람, 필요한 사람한테 다시 리뷰 링크 보내주는 것까지 하면 제가 뭔가를 보는 게 끝나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저장이란 거는 제가 어디다가 하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도 링크 저장하는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슬랙 같은 경우도 저 그냥 개인 DM에다가 슬랙 링크 넣고 막 이런 식이에요. 어떤 도구를 따로 쓰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약간 제가 지금 많이 힘들구나. 체력이 되면 할 텐데 같은 생각이 좀 들어서, 네, 김 팀장이 역시 체력이 좋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랬습니다. 네. 저도 소감을 말씀드리면, 김 팀장이 저렇게 된 것에는
손을 움직이기 저렇게 싫... 됐다고요? 아니야 죄송합니다. 자꾸 진심이 나와가지고 김 팀장이 저렇게 멋진 사람이 된 이유는 자꾸 빈정이 상하지. 아니야. 그 손을 움직이기 싫어한다. 김 팀장은 마우스를 싫어하는 사람이다. 아마 그 키보드에 있는 손의 그 어떤 움직임의 범위 말고는 더 이상 움직이기 싫은 거야. 김 팀장은 키보드 안에서만 하고 싶은 거야. 그렇잖아요. 지금 대부분 보면 마우스를 쓰지 않는 단축키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다못해 그 이제 어느 특정 부분을 클릭하는 도구도 쓰는 거고 비미움인가 그걸 쓰는 거고. 결론적으로 봤을 때 김 팀장도 키보드 덕후다. 키보드를 더 많이 만지기 위해서 그러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김 팀장 마지막 소감을 들어보도록 근데 하겠습니다. 그 얘기가 맞긴 해요. 저는 웬만하면 마우스를 안 쓰려고 그러고 안 쓰고 싶고 그러니까 그 유일하게 쓸 때가 언제냐면은 강의 자료 만들 때 PPT 써야 되니까 그때 마우스를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마우스 쓰면은 제가 손목이 약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통증이 금방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김 팀장 지난번에 그래서, 터널 네. 증후군 때문에 네, 터치패드 그러니까요. 쓴다 이야기도 했잖아요. 그러면 더더욱 더 네, 맞아요. 키보드만 쓰는 방식으로 발전을 하겠죠. 그쵸. 네. 그러니까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그램에 있는 터치패드로 작업을 다 하고 마우스는 PPT 작업을 막 빡세게 할 때 아니면 안 쓰거든요. 근데 이게 더 빠르기도 하고 통증을 줄이는 거기도 하고 그런 면도 있네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마우스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마우스로 포인트를 옮겨서 아이콘을 클릭하는 행위. 그 다음에 드래그를 한 다음에 아이콘을 또 뭘 눌러가지고 글자를 크게 하는 행위. 이런 게 저의 뇌의 자원을 많이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집중하지 않아도 되는데 집중력을 쓰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걸 줄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뉴럴링크가 더 발전해서 뇌에 칩을 심을 수 있는 시점이 되면 이런 걸 다 안 하겠죠? 확장 프로그램도 안 깔겠죠, 그때가 되면? 그렇군요. 그 사실 제가 쓰는 이 뭐 윈도우 툴들도 그렇고 크롬 확장 프로그램들도 그렇고 저는 이게 저의 작업을 집중하는 데 도와주는 툴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 본질적으로 하려는 게 있는데 그 외에 부가적으로 반복해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뭐 사이트에 가입을 하던 뭐 글을 읽던 웹서핑을 하던 내가 하고 싶은 정보 취득 이외에 부가적으로 반복해서 해야 되는 작업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최대한 안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찾다 보니 이런 기능들을 이제 추가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뭐 예를 들면 저는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최소한으로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스마트폰에는 앱이 정말 없고 추가 앱을 잘 설치를 안 해요. 기본 앱을 주로 쓰려고 하고 특히나 뭐 페이스북 같은 그런 SNS 앱은 아예 안 깔고 그리고 저는 앱을 설치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설정에 들어가서 알람부터 끄는 거거든요. 어떤 앱이 됐든지 간에. 뭐 요즘에는 기본적으로 알람 기능이 다 있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 알람들이 저의 작업 효율을 높여주지 않고 집중하는 데 도움이 안 되거든요. 오히려 방해만 되지. 그래서 그런 것들은 최소화하고 본질적인 작업을 하는 데 도움이 주는 것들만 좀 설치를 하고 그러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팁으로 조금 말씀드리면 아까 왜 이런 것들 어떻게 알게 되냐고 물어보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뭐 이런 기능이 있는가 이렇게 구글링을 하기도 하는데 요즘엔 또 좋은 게 유튜브에 이런 기능들만 모아서 소개해주는 그런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유튜브에서 뭐 크롬 유용한 확장 프로그램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은 뭐 베스트 10 이런 것들을 소개해 주거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아이폰을 쓴다 그러면 아이폰 유용한 기능 이렇게 검색하면은 굉장히 좋은 게 많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뭐 몇 달에 한 번 정도 혹은 1년에 한 번 정도만 이런 걸 한번 이제 검색해서 보는 거죠. 거기에서 나한테 필요한 것들 쓸만한 것들이 있으면 한번 테스트 해보고 이런 식으로 알아내게 되는 것도 같아요. 그럼 여기까지 해서 저희 데이터 분석가의 도구들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김 팀장의 도구들이라고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전 세계 분석가 20억 명이 쓰고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네, 거짓말이에요. 구라 제거기는 아무도 안 쓰거든. 그러네. 분석가가 구라 제거기는 안 그러네. 쓰겠지. 네. 자, 어쨌든 그렇네요. 네, 두 회에 걸쳐서 우리 데이터 분석가의 도구들 소프트웨어 편과 웹 브라우저 편을 다뤄봤습니다. 청취자분들이 저희가 데이터 분석 그 도구들에 대해서 다룬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업무 효율을 높여주고 데이터 분석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이번 에피소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칠까요? 네, 좋습니다. 네. 우리 김 팀장 스스로를 그동안 숨기고 살아오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데이터릭은 더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다음 방송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